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표 58회차는 유로 예선 연례 경기입니다. 지난 57회차도 역시 예상했던 대로 1등 당첨자가 두 분이 나오면서 1등 당첨금이 3억 8천여만 원으로 거의 독식 회차였습니다. 최종픽 공식 3순위와 2순위가 4개씩 나오면서 2월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전력이 비슷해 최종픽 3순위들도 배당률에서 큰 차이가 없어 2월 없이 대박의 회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유로 조별 예선 경기였던 49회와 50회차 승무패는 2월이 없는 게 아니라 승무패 사상 최고의 1등 당첨자를 낸 50회였는데요. 1등이 무려 9,809명이 나오며 1등 당첨금이 6만 8천 원으로 사상 초유의 회차였고요. 49회차도 1등이 110명이 나오며 1등 당첨금이 596만 원이었습니다. 국가대항전이라 선수들의 뎁스 차이가 커 이변이 별로 없었는데요. 최종픽 공식으로 두 회차 모두 4개의 이변이 있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58회차도 2월은 없을 회차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다적중자가 나오기보다 전력이 비슷한 매치들이 대여섯 경기가 있어 1등 당첨자분들이 분산될 걸로 생각되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1등 당첨자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분석은 이제 유로 조별 예선이 반환점을 돌았기에 중간 점검 차원에서 각 팀의 현재 흐름과 진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전력이 비슷한 팀들은 유럽 빅리그 선수들의 부상 결정 변수를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큰 이변 없는 회차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폴더 수는 줄이고 큰 이변을 한두 개 보시는 모험 배팅을 해보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변 없는 1등은 대박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예리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D조 5위 라트비아와 3위 아르메니아의 매치입니다. 라트비아는 직전 웨일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조별리그 오전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직전 크로아티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승 후 1패를 하며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1차전 2대1로 아르메니아가 승리했었습니다. 라트비아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몰도바와의 경쟁 끝에 승격을 하고 나름의 수비력으로 대량 실점도 당하지 않던 라트비아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는 수준 차이를 드러내며 오전 전패로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첫 경기인 홈에서 튀르키예에게 패배했을 때만 해도 크로아티아, 웨일스, 튀르키예 3파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6월 경기에서 웨일스, 라트비아 상대로 승리하며 9월 경기에서 다시 만난 튀르키예와 무승부로 기세를 올렸는데요. 그러나 결국 홈에서 강호 크로아티아의 석패를 당해 흐름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2위인 튀르키예를 충분히 추격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일정이 험난한데요. 비록 예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며 대량 실점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골 결정력이 좋지 않아 이번 매치 라트비아 원정에서 비기기라도 한다면 본선 진출이 매우 불투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라트비아, 웨일스와의 2차전을 어떻게든 이기고 강호 크로아티아의 원정에서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1차전을 리뷰해 보면 아르메니아의 양사이드 공격에 라트비아 수비진이 전열이 흐트러지며 두 골을 허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탈락이 확정된 라트비아에 비해 2위 추격의 기회가 있는 아르메니아의 경기력이나 동기부여에서 앞서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A조 2위 스페인과 1위 스코틀랜드의 매치입니다. 스페인은 직전 키프로스와의 홈 경기에서 6대0으로 대승하며 3승 1패 중이고요. 스코틀랜드도 직전 키프로스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스페인이 우세합니다. 스페인은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에 본선 진출 자체는 유리해 보이고요.
하지만 홈에서도 스코틀랜드한테 지거나 비길 시 조 2위로 진출해 유로 본선 조 추첨에서 불리할 것입니다. 그래도 스코틀랜드와의 2차전은 스페인의 홈에서 펼쳐지기도 하고 거기에 조지아, 키프로스전에서 화력이 폭발했던 것처럼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상대로 2점 차 이상 승리하면 1위 탈환이 가능합니다. 스코틀랜드는 무려 5전 전승이라는 독보적인 기록을 세우며 선두로 나가고 있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본선 진출은 확정적이고 스페인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 내지 석패를 하더라도 나머지 두 경기에서 승리할 시 무난하게 1위를 사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전 맥토미니에게 2골을 먹으며 패했던 스페인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팀워크가 살아나며 득점력도 높아지고 있어 지난 원정 경기처럼 쉽게 패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맨시티의 로드리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중원의 공백이 있지만 공격의 호셀루와 모라타가 리그에서도 폼이 올라와 화력이 살아있어 원정의 패배를 갚아줄 걸로 생각되고 1위를 위해선 다득점이 필요하기에 초반부터 공세로 나갈 걸로 생각됩니다. 3-5-1-1 폼의 스코틀랜드는 수비로 내려앉을 걸로 보이는데 맘먹고 내려앉을 수비를 스페인이 뚫어내지 못한다면 무승부도 가능한 매치입니다. 스페인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A조 5위 키프로스와 3위 노르웨이의 매치입니다. 키프로스는 직전 스페인 원정에서 5대0으로 패하며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직전 그루지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상성은 5승으로 노르웨이의 일방적인 우세입니다. 키프로스는 유로 2016 때만 해도 마지막 경기까지 진출 가능성이 있었고 나름 상위권 팀 발목을 잡았지만 지금은 매우 무기력합니다. 이미 본선 직행 진출은 물 건너 간 상태이고 이론상으로는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지만 그야말로 이론상일 뿐 사실상 탈락 확정이라고 봐야 하며 앞으로 승점을 따기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르웨이는 2위 경쟁자로 보이던 스코틀랜드한테 홈에서 패배하고 남은 일정도 썩 좋진 않아 많이 불리한 상황인데요.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승리를 따와야 2위 경쟁을 해볼 만한데 스코틀랜드가 너무 잘 나가는 데다 홈에서 강하기에 승리를 하기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클럽에서 매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홀란드도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리그에서는 8골 득점 후 정체 상태입니다. 동기부여는 노르웨이가 크고 전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홀란드의 부진이 이번에 A매치를 통해 폼이 살아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키프로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D조 1위 크로아티아와 2위 티르키예의 매치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직전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3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티르키예는 직전 아르메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상성은 4승 2무로 크로아티아가 우세합니다. 크로아티아는 홈에서의 첫 경기에서 웨일스를 시종일관 압도하고도 무승부를 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이어 티르키예, 라트비아, 아르메니아를 잡아내면서 다른 팀에 비해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1위 탈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매치와 웨일스를 잡아낸다면 아주 무난하게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좌측 윙포드로 나서는 페리시치가 장기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모드리치도 요즘 폼이 떨어져 있어 쉽지 않은 매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티르키예는 홈에서 강호 크로아티아에게 패배하기는 했지만 다른 경쟁팀들이 상대를 잡아주면서 선두로 올라섰지요. 홈에서 다시 만난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비기면서 다소 복잡해진 상황인데요. 그나마 경쟁팀들과 비교하여 2위로 진출하는 것은 유리한데요. 하지만 3위 아르메니아와 4위 웨일스의 승점이 3점 차이밖에 안 나서 본선 진출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원정에서 최소 무승부를 하여 승점 1점을 확보해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튀르키예는 직전 알메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먹고 고전하다가 후반 86분 일디림의 동점골로 기사회생했는데요. 점유율은 61대 39 등 기록면에서 모두 앞섰지만 마무리에서 부족해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전력에서는 모드리치의 영향력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리그에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고 수비수 그바르디올도 직전 아스널 경기에서 패했는데 폼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홈 경기의 이점과 튀르키예가 원정에서는 홈만큼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는데 직전 아르메니아와의 홈 경기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고려해서 크로아티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2조 1위 알바니아와 2위 체코의 매치입니다. 알바니아는 직전 폴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체코는 직전 알바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2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차전 체코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알바니아는 폴란드 원정 경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경기에서 얻을 승점은 모두 얻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홈 경기 승리와 체코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선전했는데요. 폴란드와는 이미 두 경기를 모두 치렀기 때문에 알바니아는 체코와 홈 경기에서 승리 혹은 최소 무승부 이상을 거두고 몰도바와 페로제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본선 진출은 무난할 것입니다. 체코는 포트 1에 배정받은 폴란드 상대로 3대1로 완승을 하면서 첫 단추를 잘 꿰지만 이후 몰도바와 알바니아를 상대로 무승부를 하면서 1위를 알바니아에게 내준 상황인데요. 그나마 아직까지 상대 팀들과 비교하여 패배가 없고 현재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본선 진출이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은 원정 경기들 상대가 순위 경쟁 중인 폴란드와 알바니아이기에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본선 무대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니아의 K리그 광주 소속의 아사니는 직전 폴란드전 우측 아크서클에서의 멋진 중거리 슛 골로 6라운드 최고의 골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는데요. 리그나 국대에서도 좋은 폼을 보여주며 의회의 조 1위를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도 10번의 크로스를 올리며 공중볼의 우세를 보인 체코인데요. 이번 매치 양측 크로스에 대한 방어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원정에서 열세였지만 점유율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좋은 경기를 한 알바니아가 홈에서는 조금 더 중원의 우위를 차지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거란 생각입니다. 리그 1위를 다툴 매치로 팽팽한 공방전이 예상되고요. 알바니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2조 5위 페로제도와 4위 폴란드의 매치입니다. 페로제도는 직전 몰도바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1무 4패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직전 알바니아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승 3패를 하고 있고요. 상성은 1차전 폴란드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페로제도는 이번 예선에서 포트 4를 배정받으며 최소한 꼴찌는 면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몰도바의 예상치 못한 선전으로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히 본선 진출도 물 건너갔고요.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국인 폴란드는 체코와 알바니아는 물론 몰도바 원정에서도 패배하며 제대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원정 경기에서 3전 전패를 기록 중인데 이제 남은 원정 경기 상대가 페로제도뿐이긴 하나 이번 매치에서도 승리를 못하면 탈락이 유력해지며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하는데요. 현재의 경기력이라면 플레이오프 통과도 장담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폴란드인데 기대만큼의 성적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폴란드가 맹공을 퍼볼 걸로 보이는데 과연 레반도프스키가 국가를 위해 얼만큼의 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페로제도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제2조 1위 포르투갈과 2위 슬로바키아의 매치입니다. 포르투갈은 직전 룩셈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9대0으로 대승하며 6연승을 하고 있고요.
슬로바키아는 직전 포르투갈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4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으로 포르투갈이 우세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조 1위로 무난하게 유로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포르투갈이 그 이름값에 걸맞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6전 전승, 24득점 무실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두 경기 합쳐 15골을 폭격하며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네이션스 리그를 말아먹고 오포트에 배정되는 수목 끝에 마렉 함식을 복귀시키는 초강수를 두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시켜 조 2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최약체 리히텐슈타인과의 경기를 다 치르고 포르투갈 원정이 남아있어 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룩셈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가 아닌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룩셈부르크 원정에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승점이 같을 때 골 득실이 아무리 높아도 룩셈부르크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슬로바키아에 있어 유로 본선 진출의 키가 될 수 있는 경기는 룩셈부르크 원정 경기인데요. 마침 룩셈부르크가 포르투갈에 무려 9대0 패배를 당한 것은 슬로바키아에게는 호재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이번 매치와 룩셈부르크 원정 경기가 본선 진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스쿼드는 현재 세계 최강이라는 생각입니다. 호날두를 필두로 베르나두 실바, 브루노 베르난데스, 주앙 펠릭스, 디오구 조타 등 유럽 빅리그에서도 주전 선수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번 매치 승리로 조 1위를 확정 지으러 할 것인데요. 원정에서도 승리했던 포르투갈이기에 홈에서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이변이 없을 매치입니다. 포르투갈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아이조 6위 안도라와 5위 코소보의 매치입니다. 안도라는 직전 스위스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며 2무 4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코소보도 직전 루마니아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4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상성은 1차전 코소보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로 했고요. 안도라는 예상대로 꼴찌를 하고 있지만 지더라도 무조건 한 골씩은 득점하고 있고 코소보, 벨라루스 상대로는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2점을 확보하며 아직 탈락 확정이 되지 않으며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코소보는 지난 유로 2020 예선에서 잉글랜드한테 졌지만 3골이나 넣으며 석패하고 체코를 이겼던 이변도 있었는데요. 스위스, 이스라엘, 루마니아의 발목을 돌아가면서 잡는 저력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겼어야 할 벨라루스한테 패배를 당하며 결국 5위로 처지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팀에게 강한 듯하고 약팀에게 약한 듯한 코소보인데요. 그래도 지난 A매치 이후 득점력이 올라간 마요르카의 무리키가 있어 코소보의 전력이 약간 우세해 보입니다. 나폴리의 김민재 짝이었던 라흐마니는 리그에서 부상 중으로 이번 매치 결정할 걸로 예상되고요. 도끼인 객긴의 약체들이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변이 아닌 매치입니다. 저는 무리키의 물오른 맞박을 믿어보겠습니다. 안도라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아이조 4위 벨라루스와 2위 루마니아의 매치입니다. 벨라루스는 직전 이스라엘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1승 1무 4패를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코소보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3승 3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루마니아가 우세합니다. 벨라루스는 예상대로 하위권에서 승점 자판기 역할만 하며 발전하는 모습은 없는데요. 그래도 스위스와 무승부를 거두었던 코소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6팀 중에 4위를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1포트 스위스 및 2위 경쟁자인 이스라엘한테 무승부를 하며 아직 무패로 조 1위의 기회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진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원정 스위스와의 홈 경기가 중요한데요. 두 경기에서 2승을 거두면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원정에서 꼭 승리가 필요합니다. 벨라루스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F조 5위 에스토니아와 4위 아제르바이잔의 매치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직전 벨기에 원정에서 5대 0으로 대패하며 1무 4패를 하고 있고요. 아제르바이잔은 직전 벨기에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1차전 아제르바이잔의 홈 경기에서 1대 1로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F조의 승점 자판기라 할 수 있는 양팀의 대결입니다. 양팀 간의 1차전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양팀 다 전패를 하고 있는데 양팀 다 승점 자판기 역할만 하고 있어 본선 직행 진출의 꿈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제르바이잔과는 달리 에스토니아는 네이션스 리그 D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덕분에 네이션스 리그 A 속하는 국가들 중 4팀이 본선 직행에 실패하는 불상사만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플레이오프에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하기 이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에스토니아의 직접 맞대결을 리뷰해보니 점유율에서부터 기회, 슈팅에서 백중세입니다. 9번 매치처럼 약체들이 맞대결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변이 아닌 매치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B조 2위 네덜란드와 1위 프랑스 매치입니다. 네덜란드는 직전 아일랜드 원정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3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직전 아일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5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2승 1무 1패로 네덜란드가 우세합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 1차전 원정 4대 0 대패 및 네이션스 리그 파이널 전패로 인해 예선 탈락이 우려되었으나 그리스, 아일랜드 및 지브롤터를 상대로는 수준 차이를 보여주며 3승 1패로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프랑스와의 홈 경기가 가장 큰 고비인데 프랑스 상대로 승점 1점이라도 가져오고 그리스전에서 승리를 거두기만 한다면 본선 진출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프랑스는 비록 네이션스 리그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 때문에 유로 예선에서 포트 2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막상 조별 예선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팀다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무실점에 5승을 거두고 조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와의 홈 경기와 아일랜드 원정 경기에서 1대 0으로 진땀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상대팀의 전력 열세로 수비적인 운영에 치중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선 리그에서 포트 1에 배정받는 것이 지금 프랑스의 목표일 겁니다. 1차전 프랑스 원정에서 전반 21분 동안 3골을 먹으며 초반 박살이 난 네덜란드는 후반 막판 PK를 데파이가 실축하며 4대 0으로 영패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유로 예선이 시작하기 전 고전을 하던 양팀인데요. 네덜란드가 시동이 더 늦게 걸리며 맞대결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데파이가 부상 회복 후 제폼을 못 찾고 있고 프랑스의 음바페도 팀과 함께 전체적으로 흐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바이날둠의 네덜란드 중원이 그리즈만의 프랑스 중원에서 밀리는 모습이라 이번 매치에서도 원정이지만 중원에서의 장악력은 프랑스의 우세가 될 걸로 생각들고요. 그러나 네덜란드의 수비에는 반다이크가 있어 수비에서도 한몫을 하지만 세트피스 공격에서도 헤더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B조 4위 아일랜드와 3위 그리스의 매치입니다. 아일랜드는 직전 네덜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 1로 패하며 1승 4패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는 직전 지브롤터와의 홈 경기에서 5대 0으로 대승하며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차전 그리스의 홈 경기에서 2대 1로 그리스가 승리했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최약체 지브롤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패했는데요. 그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해 순위 역전은 가능할지 몰라도 네이션스 리그 성적은 리그 B조 3위라 플레이오프는 어려워 보여 본선 진출은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그리스 현재 3승 2패로 네덜란드에 이어 3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승점은 네덜란드와 같지만 상황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선 그리스의 3승 중 2승은 최약체 지브롤터를 상대로 기록한 것이고 네덜란드 원정 경기에서는 무려 3대 0으로 패했습니다. 이번 매치 후 프랑스와 네덜란드와의 홈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어느 하나 쉬운 경기가 없는데요. 그리스가 본선 진출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이번 매치 승리는 물론
네덜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네덜란드의 삽질을 기도해야 할 판인데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이번 매치 양팀 한가닥 희망을 걸고 벌일 매치인데요. 요즘 브라이턴에서 헤트트릭을 했던 아일랜드의 공격수 퍼거슨이 있는데 헤트트릭 후 가벼운 부상으로 결장했다가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되어 폼이 제대로 올라왔을지는 의문입니다. 1차전 팽팽했던 경기력이었는데 PK골로 승리한 그리스이기에 경기력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F조 2위 오스트리아와 1위 벨기에의 매치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직전 스웨덴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4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직전 에스토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하며 4승 1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1차전 벨기에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비록 이전에 비해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듣는 벨기에이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완전히 몰락해버린 스웨덴을 홈과 원정에서 잡아내며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컵 출전은 많지는 않지만 유로 예선에서만큼은 좋은 경기력으로 본선 진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본선 3연속 진출이 눈앞에 있으며 벨기에를 제치고 1위로 진출할지 2위로 진출할지가 관건입니다. 팀의 노쇠화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하고 다시 리빌딩을 하고 있는 벨기에입니다. 그러나 스웨덴이 계속 졸전을 펼치고 있는 덕분에 조 1위를 하고 있는 벨기에는 경기력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벨기에는 아직도 리빌딩이 진행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라는 두 팀이 같은 조에 있어 수월하게 예선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의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벨기에입니다. 어떻게 됐든 승점 13점으로 본선 진출은 매우 유리한 상황이며 지금은 본선에서의 조추첨에서 포트 1 시드를 받을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방심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포백을 쓰는 양팀은 수비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우세가 점쳐지는데 중원에서 틸레만스, 도쿠, 망갈라의 벨기에가 우세해 보입니다. 벨기에의 키플레이어 데브라이너의 부상 결장이 전력을 30% 이상 까먹는다고 보여지는데 맨시티의 요즘 경기력을 보면 짐작이 갈 것입니다. 루카쿠가 1차전 동점골을 넣었지만 리그에서의 활약은 예전만 못한 지 한참 되었고요. 1차전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고 앞서 나갔던 오스트리아가 이번 홈에서도 선제골을 넣는다면 승세는 오스트리아 편이라는 생각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J조 5위 아이슬란드와 3위 룩셈부르크의 매치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직전 보스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승 4패를 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직전 포르투갈 원정에서 9대0으로 대패하며 3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1차전 룩셈부르크 홈 경기에서 3대1로 룩셈부르크가 승리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동네 북이었던 과거 전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3위인 슬로바키아와 룩셈부르크에게 패배는 물론 4위 보스니아에게도 패하면서 이미 승점 차가 꽤 벌어졌기 때문에 유로 본선의 진출은 어렵겠습니다. 2020년대 이후 세대 교체로 과도기에 놓인 데다 2022 월드컵 예선에서도 크게 부진하며 이번 유로 예선의 부진이 예상되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무승부를 하고 보스니아 원정과 아이슬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는 등 한 수 위인 전력을 상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줘 항상 최약체였던 팀이 2위 경쟁을 할 정도로 의외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다만 유럽 강호인 포르투갈에게 6대0, 9대0이라는 스코어로 융단 폭격을 당하며 득실차가 좋지 못한 게 본선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룩셈부르크는 포르투갈과의 두 경기를 모두 말아먹긴 했지만 조 1위가 유력한 포르투갈과의 1, 2차전을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승점을 얻을 일만 남았고 포르투갈에게 당한 15실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1실점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모든 경기가 중요하겠지만
8차전인 슬로바키아와의 홈 경기가 매우 중요해질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승점차를 좁히는 것은 물론이고 승자승 원칙에 따라 승점이 같을 시 득실차에 상관없이 무조건 룩셈부르크가 더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룩셈부르크는 이번 매치 승리를 통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슬로바키아를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2위 경쟁자인 슬로바키아만 잡는다면 2위로 본선 진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동기부여는 본선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룩셈부르크가 클 것인데요. 직전 9골을 먹으며 대패한 충격을 얼만큼이나 벗어났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본선 진출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기에 팀을 추스리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슬란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